하이 빅스비, 내일 아침 5시에 알람 알려줘. 내일 오전 5시 알람을 맞췄어요. 16시간 후에 알람을 울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Have a good day. 친구 아들 결혼식이다. 아들 직장이 목포인데다가 신부 직장과 친정이 그곳이라서 아버지가 예식 장소를 양보했단다. 하기야 요즘 자식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디 이것뿐인가. 덕분에 오래간만에 남쪽 바다를 볼 것 같다. 친구의 배려로 신안 보물선과 갓바위, 구시가지도 덤으로 구경한다니까. 약식으로 운동을 한 후에 선식죽을 먹고 6시 반에 집을 나섰다.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혼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단골 수단은 언제나 지하철. 열차가 들어오는 굉음과 안내방송이 오늘따라 반갑기만 하다. 한 정거장을 지나 올림픽공원역에서 환승. 다행히 급행이다. 완행이 6정거장인데 급행은 단 2정거장. 20분 만에 종합운동장역에 도착했다. 9호선이 민간 자본이어서 그런지 급행 제도가 서울에서 처음 생겨 무척 편하다. 역사를 새로 꾸며 어리둥절하다. 벽에 붙은 안내판을 따라 이동했다. 토요일 아침이라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뿐이다. 나가는 곳 6번 출구로 나가니 올림픽 주 경기장 대형 간판, 그 아래에 혼주인 김문교 친구가 반갑게 맞아준다. 머리 스타일이 소탈한 그의 성격을 보여준다. 좀 더 떨어져서 담배 피고 있는 사나이, 오랜 친구 김재찬이다. 술, 담배 없이 못 사는 친구. 아침부터 까치들이 나무들을 오가며 목청을 높인다. 비록 미물이라도 혼사를 축하하는 마음은 똑같은가 보다. 파란색 큰 버스에 오르니 이미 좌석이 거의 다 차서 맨 뒤에 간신히 앉았다. 옆에는 이야기꾼 김재찬 국장. 차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출발했다. 남쪽 지방을 향한 5시간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아직도 자동차 운전은커녕 자전거까지도 못하는 사람, 천연기념물 김 국장의 만담이 재미있다. 가다가 정한 휴게소, 고창의 고인돌 휴게소에서 쉬며 화장실도 가고 다리 운동도 했다. 버스 앞 창문에는 축 결혼식이라고 전광판에 표시해서 오늘이 기쁜 날임을 표시. 오후 1시 드디어 예식장 도착. 여기는 목포 신도시 무안과 인접한 곳이다. 1시간 정도가 남아서 먼저 식당부터 들렀다. 서울 못지않은 규모의 음식도 홍어, 삼합 등 남도 특산물이 진수성찬. 양가 호주의 정성이 느껴진다. 듬직한 체격의 신랑, 아름다운 신부. 웃는 모습들이 저렇게 예쁠까? 언제까지나 아들 며느리를 이렇게 포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질없는 생각들을 해본다. 부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게나.
41년 전 5월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아내와의 결혼식이 떠올랐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그날이었지. 가슴 아래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눈시울이 붉어져 밖으로 나왔다. 이 사람이 신랑 아버지, 백발이지만 동안이다. 행사를 마친 흡족한 표정이다. 다음 행선지가 유명한 갓바위. 우선 친구들과 한 장 찰칵. 그리고는 바닷가를 따라 세워놓은 나무 산책로를 갔다. 갓바위의 안내판. 병든 아버지를 치료비를 위해 부잣집 머슴으로 갔던 소금 장사 아들이 돌아오니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가 관을 운반하다 이곳에 실수로 빠뜨려 평생 갓을 쓰고 살다 죽으니 훗날 바위 2개가 나란히 생겼다는 슬픈 전설이다. 호적도 제사도 없이 살아가는 요즘 세대에게 돌아가신 부모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내륙에서만 살아온 나에게 바다는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다.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고 항구는 조용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섬들이 보이는 언덕 위에 서보았다. 버스에 다시 오르니 주인 김문교 친구가 전복장을 모두에게 하나씩 준다. 처음 보는 장이다. 공연히 입에 군침이 돈다. 해양박물관, 꼭 한번 오고 싶었던 곳이다. 신안 보물선 선박의 실제 모습을 해부한 모습이다. 1975년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어부의 그물망에 걸린 처음 도자기가 알려진 이래 해저 유물선에 대한 정부의 발굴 작업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3만여 점의 유물을 찾아냈다. 이 지도는 700년 전에 한국, 중국, 일본의 3국 교역 항로를 잘 보여준다. 당시 중국 원나라의 무역선이 남방의 칭유엔 지방을 떠나서 일본의 학가다로 가던 중 태풍으로 신안까지 표류해 왔다가 침몰했다. 유물의 대부분이 도자기인데 제법 큰 것도 옛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모두 2만 점이 넘는다고 한다. 그 밖에도 옹기, 철제 프라이팬, 엽전 등이 있어서 당시에 활발했던 교역 상황을 잘 보여준다. 다음은 목포 구시가지. 항구에 바로 인접한 구시가지는 70, 80년대의 모습 그대로. 시가지를 구경하다가 발길이 머문 곳, 돌비석 하나. 이곳이 우리나라 국도 1, 2호선 출발지란다. 여기에서 신의주까지 939km가 국도 1호선 구간이다. 언제나 우리가 국도 1호선 출발지에서 종점까지 가볼 수 있을까? 옆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태극기를 두르고 있다. 일제시대 악명 높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에 왔다. 지금은 목포의 역사를 전시했다. 뜰에는 아직 입춘도 안 됐는데 동백꽃이 피어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제는
목포를 떠나야 할 시간. 버스는 이정표를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를 향해 방향을 돌렸다. 남쪽 지방 갈 때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지인들, 전주의 이 선생, 광주의 장 선생, 조 선생, 남해의 양점식 키다리 아우님 등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냥 아쉬움을 남기고 다시 천리길 한양으로 올라간다. 주인장이 술과 안주를 들고 맨 뒷좌석으로 와서 여수를 달래는 간이 회식이 벌어졌다. 모르는 객들도 일부 끼어 족발, 각종 회를 나누며 이강주, 소주, 막걸리 등을 주거니 받거니 예쁜 아낙네 한 명도 잠시 끼어서 분위기가 점점 열기를 띠고 남쪽 바다를 본 하루의 여정이 이렇게 끝났다. 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